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5일 밤 9시 3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본 기시다 총리에 대한 테러, 물론 다치진 않았습니다. 테러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걱정하게 됩니다. 뭔가 이 불길한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초 아베 전 수상이 나라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에 사제총을 든 사람이 다가와서 저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오늘 와카야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폭발물이 수십 초 늦게 터지면서 기시다 총리가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시다 총리보다도 더 위험한 지금 처지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출근, 퇴근을 같은 동선을 따라서 합니다. 공관과 용산 집무실을 오고 갑니다. 같은 코스에 거의 같은 시간에 동선이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아베 전 수상의 경우, 오늘 기시다 수상의 경우도 이 동선이 노출되어 가지고 저격범과 이번에 테러범이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 노출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63년 11월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달라스에서 저격을 받아서 죽은 것도 동선이 노출되어 가지고 그 모퉁이 건물 6층에 오스왈드가 카빈총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선 노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원수에 대한 테러 위험이 높습니다. 여러 번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얀마까지 북한 공작원이 쫓아가 가지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가 17명의 장차관급 국가 엘리트를 죽인 아웅산 테러 사건,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등등.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자신의 동선을 노출시키고 있는지, 이 사건이 난 뒤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두 건의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경고가 되는데, 글쎄요, 우선 오늘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러범의 손을 떠난 이 폭발물은 일본 총리 1m 남짓한 지면에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폭발물이 수십 초 뒤에 터졌습니다.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총리와 총리 주변의 경찰이 총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당시에 누군가가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생생하게 올려놨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폭발물 투척의 순간을 담은 근접 영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테러범이 던진 은색의 폭발물은 기시다 총리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트위터에는 기시다 총리를 보기 위해 모인 청중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촬영한 이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영상을 보면은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기시다 총리 뒤편으로 통 모양의 물체가 날아드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이 은색 물체는 총리 바로 옆의 콘크리트 바닥에 툭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총리와 1m도 안 되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에 기시다 총리는 뒤를 돌아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있는데 경호원들이 방패를 펼쳐들고 총리를 둘러싸며 대피시키고 그 순간 청중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중들이 이 범인을 알아보고 붙잡고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장면이 한동안 보이다가 꽝 하고 폭발물이 흰색 연기를 내면서 터집니다. 그때는 다행히 다 대피를 해가지고 폭발물이 터지는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번에 총리도 살고 죽은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가볍게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건은 참 묘합니다. 이 청년이 폭발물을 던지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청년을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준비했던 폭발물이 하나 땅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건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폭발물을 2개 이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쓰러뜨리고 하는 그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먼저 던졌던 폭발물이 뒤늦게 펑 하고 뒤에서 터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간사이 남부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1구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위해서 사이카자키 의항의 행사장을 방문했는데 해산물을 시식한 뒤 자민당 공천 후보의 지원 연설을 위해서 한 200~300명의 청중 앞으로 나서 가지고 연설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폭발물 투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자는 24살 김무라 유지라는 사람인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김무라라는 사람의 전력을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아주 쾌활을 했는데 중학교 들어오고 나서 말이 없었다. 그러나 참 얌전한 친구다. 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보면은 이 암살에 동원되거나 암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외톨이가 참 많습니다. 그게 성격상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외톨이가 된 건지 어찌되었든 이 외톨이, 이 고독한 사람이 이런 사건을 잘 일으킵니다. 아베 수상을 암살한 자는 이 어머니가 통일교 신도로서 재산을 너무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통일교를 옹호하는 아베 수상을 저격한다.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주변 이웃으로부터는 상당히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베 전 수상 그리고 이번에 기시다 현 수상에 대한 저격 상황을 보면서 제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뭘까요?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청와대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 정도는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상춘제에서 그리고 영빈관에서 여러 번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은 저게 구청장 정도가 근무할 시설이지 절대로 국가 원수가 일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돌아가기 싫으면은 출퇴근을 하지 않도록 집무실과 공관을 함께 아우르는 우리 국격에 맞는 근사한 대통령 궁을 하나 새로 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